내가 하고 싶은 일을 10시간 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을 1시간 하는 것. 이 두 개에 쓰는 에너지가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켜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마케터 사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인스타툰계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코칭으로 처음 뵙게 됐고, 원래도 이제 인스타툰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뵙고 있었다가 완벽주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프리랜서들이 참 많아요. 뭔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1년차 프리랜서이자 코칭 심리 박사를 취득하고 심리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고 서늘한 여름밤이라는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밤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면 그 다른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나는 모든 고객들의 특징이 억지로 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큰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예요. 근데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10시간 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을 1시간 하는 것. 이 두 개에 쓰는 에너지가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켜요. 하는 것도 없는데 지치고 끝나면 자괴감 들고 진짜 하고 싶은 일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안 하고 싶은 일을 버리는 방법은 없나? 아니면 이거를 맡기는 방법은 없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탐색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프리랜서로서 뭔가 안착이 된 게 아니면 내가 여가의 시간을 지금 쓸 수 있나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지금 당장 워라밸을 내가 챙길 입장이 되나 싶기도 하고 어떤 생각으로 이제 좀 쉬어야 될지를 진짜 좀 잘 모르겠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래동화 중에 하나가 박씨부인전이거든요. 부잣집, 대감집에서 며느리를 뽑을 때 쌀 한 가마니를 주고 이 쌀 한 가마니로 버티라고 해요. 근데 다른 규수댁 아가씨들은 그 쌀 한 가마니를 30일치로 나눠서 조금씩 아껴 먹다가 결국에 배고파서 포기를 해요. 그 박씨부인이 쌀로 맛있게 밥을 지어서 먹고 힘을 낸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해요. 결국에 끝났을 때 쌀을 한 10가마니로 불려온 거예요. 저는 이게 프리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리랜서는 시스템으로 일하지 않아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알아서 관리해야 되죠. 내가 도구예요. 그러면 나를 잘 챙겨주는 게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이거는 여가나 사치가 아니라 내 몸이라는 기계는 나한테 한 대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잘 관리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적 자극 없는 휴식 있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서 근데 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런 예시를 챗GPT가 정말 잘 찾아줘요. 맞아. 나 정말 릴렉스하면서 쉬고 싶은데 뭐 하는 게 좋을까? 한 10가지 정도 추천해봐. 이러면 정말 잘 추천을 해줘요. 저는 그게 무슨 활동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를 이완시켜주는 게 뭔가 이걸 찾는 게 전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몸의 긴장도를 살펴보세요. 관찰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피곤해. 나 근데 지금 뭐가 땡기는데?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도파민 촉진질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더 놀고 싶구나라는 사인이에요. 오늘 놀이가 부족했구나. 놀이가 부족하면 보통 어떤 그 증상들? 자극을 찾죠. 어떻게 보면 도파민 중독의 가장 큰 해결책은 그냥 평소에 좀 노는 걸 수도 있겠네요. 모든 중독의 좋은 해결책은요. 다양한 자극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거. 그런 자기 비난을 조금 안 할 수 있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스스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저는 그 상상을 좀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네 친구가 네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너랑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너랑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무기력하대. 그럼 너는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아? 이 한심한 녀석아. 일어나야지. 너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이러지 않잖아요. 그럼 그 말을 나한테도 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자기 비난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거든요. 자기 비난을 알아차렸을 때 그 말을 챗GPT한테 넣어보고 이걸 좀 현실적이고 더 건강한 생각으로 바꿔줘 라고 물어본다던가. 특히 완벽주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비난을 저는 생활 소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백그라운드처럼 깔려있다가 생활 소음 많이 들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때 돼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바꿔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과 베프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근데 적어도 나한테 좋은 상사가 되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좋은 상사? 좋은 상사가 막 엄청 곰살 먹게 밥 잘 먹었니, 잠 잘 아, 잤니 이러진 부담스러워. 이러진 않지만 네.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좋은 상사라면 인신 공격을 하진 않아요. 정말 한심하다, 쓰레기야, 넌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죠. 대신에 좋은 상사는 너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했구나. 자, 그러면 다음번에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혹은 이번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것들을 해볼지 한번 고민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일에 너무 과몰입하지 않도록 내 태스크들을 관리하는 그런 뭔가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시간 관리를 쇼핑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음. 그러면 내 예산을 먼저 확인해야죠. 쇼핑 가기 전에. 나 이거 얼마 쓸 거지? 이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쓸 수 있지를 먼저 확인해야죠. 우선순위별로 시간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A라는 일을 할 때 늘 이렇게 물어봐요. A라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근데 그 질문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이 일을 하는데 하루 만에도 끝날 수 있고 1년 뒤에도 안 끝날 수 있어요. 더 정확한 질문은 A라는 일을 위해서 4일을 분배했다면 4일 안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안에서 최고의 옵션은 뭘까? 를 생각해야죠. 4일 동안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죠. 근데 프리랜서로 하다 보면 좀 감이 안 잡히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게 4일 안에 무조건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비비를 남겨놓는 거예요. 4일 안에 끝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마감을 5일로 잡아요. 그 정도로 잡고 한번 해보고 4일 안에 어느 정도 러프본을 만들어 놓고 그 이외에 디벨롭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틀 안에 디벨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해야지 외주처한테 마감이 언제까지 될 거라는 것을 빠르게 피드백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다가 안 돼요가 아니라 빠르게 외주처한테 마감 기한을 조정해야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산만하면요? 산만해지시는 편이세요? 저는 완전 산만하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산만함에 집중하지 말아라. 내가 산만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자기가 산만하다는 거에 집중해요. 집중력을 빨리 잃더라도 다시 내 일로 돌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 산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약간 완벽주의자분들 그거 있거든요. 아, 내가 5분 딴짓했네. 아, 이번 타임 망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나 5분 딴짓했네. 괜찮아. 1시간이 아닌 게 어디야. 다시 돌아오고. 1시간이 돼도 못 알아채는 경우도 있잖아요.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ADHD를 확인할 수 있죠. 약물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절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진짜 하고 싶은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안 하고 싶은 경우가 네, 안 하고 싶은 경우. 네. 자, 그럼 세 번째는 안 하고 싶은 일인데 내가 지금 뭘 할지는 알고 있는가. 사실 막막해서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맞아. 내가 지금 뭘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시점에서 내가 지금 막막해서 미루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목표랑 계획을 착각하거든요. 목표는 마드리드에 가고 싶어가 목표예요. 투두리스트에 마드리드 가기가 적혀져 있으면 안 돼요. 투두리스트는 항공권 사기, 맞아. 항공권 검색, 숙소 알아보기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마드리드 가기라고 적는 순간 막막해져요. 내가 마드리드에 가기 위해서 뭘 할지를 모르고 있다면은 사실 그걸 알아보기가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나한테 에너지가 있는가. 피곤할 때 충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산만해지거든요. 내가 1시간을 놀았는데 피곤하다. 차라리 낮잠을 자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다시 리프레시해서 일에 집중하는 거.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뇌 기능이 온전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보통 전두엽이 많이 관장을 하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면 전두엽 기능이 엄청 떨어져요. 안 자는 인데 효율이 안 나는 거죠. 프리랜서는 시간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과로 말해야 돼요. 결과가 좋게 하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가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죠. 몸도 아무튼 최상의 상태에 있어야 시간 안에 최대한으로 효율을 내고 짧은 시간 내에 효율을 내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겠네요. 아니, 외주처가 당신 이 외주를 위해서 몇 시간 일하셨어요? 물어보나요? 안 물어봐요. 결과만 물어보죠. 그럼 나는 결과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프리랜서로 내 일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계속 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중단시키기 되게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퇴근하고 운동을 가거나
정말 간단하게 응. 옷을 갈아입거나 밥을 먹거나 이런 응. 식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를 내 응. 몸한테 알려주는 거죠. 유튜브 계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구독계랑 응. 제가 하는 아무마음 계정을 응. 따로 분리해 놓고 응. 아무마음 계정에서는 일할 때 들어가고 놀 응. 때는 그냥 제 원래 구독 계정으로 그냥 놀고. 내가 쉬는 알고리즘 그리고 일하는 알고리즘 아예 분리를 해놓는 것도 진짜 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